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한국 유통업계를 뒤흔든 큰 뉴스거든요. 요즘에 솔직히 트럼프 때문에 바빠가지고요, 이 이야기를 찍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나온 지가 좀 된 뉴스라서요. 그래도 찍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바로 홈플러스 회생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형마트 빅3 중에 하나가 무너진다고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아요? 잠시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주 가던 홈플러스가 갑자기 문을 닫는다면 어떠실까요? 그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3월 4일 홈플러스가요,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 지금 너무 힘드니까 법원에서 좀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예요. 마치 개인이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고 하거든요. 법원은 이례적으로 신청 11시간 만에요, 속전속결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어요. 보통은 한 달은 걸리는 일이거든요. 근데 11시간 만에 했잖아요. 이건 그만큼 홈플러스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직원만 2만 명이에요. 여기다가 협력업체, 납품업체까지 포함하면요, 홈플러스와 연결된 경제 구조는요, 상상을 초월해요. 홈플러스는 우리 당장 망하는 건 아니고요, 미리 대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거든요. 근데 시장은 술렁이고 있어요. 소비자들은 홈플러스 상품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주식시장에서는 경쟁사의 주식이 오르기 시작을 했죠. 이마트 주식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럼 홈플러스가 어떻게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요, 홈플러스는 1997년에요 삼성물산 유통부분에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때 다들 아시잖아요, IMF 외환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테스코에 매각이 됐거든요. 테스코 시절에는 정말 승승장구했어요. 2013년에 매출이 무려 8조 9천억 원. 당시만 해도 이마트를 바짝 추격하는 2등 업체였거든요. 그래서 유통업체 하면 이마트랑 홈플러스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2014년 테스코가요, 본국에서 분식회계 스캔들에 휘말려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돈이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2015년에 테스코는요, 홈플러스를 MBK라는 사모펀드한테 팔아요. 7조 2천억 원에 팔아버리거든요. 당시로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수 거래였어요. 신문에도 대서특필해서 나왔거든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을 해요. MBK가 홈플러스를 7조 2천억 원에 인수를 했잖아요. 여기서 무려 4조 3천억 원이 빚으로 조달을 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집 살 때 대출 받는 것처럼요, 회사도 저런 식으로 대출해서 사버린 거죠, MBK가. 상상해보세요. 그 이자만 해도 얼마나 버거울까요? 그런데 이 빚의 주인은 누굴까요? 놀랍게도 홈플러스 자신이에요. MBK는 홈플러스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담은 결국에는 홈플러스로 되돌아갔어요. 이거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매년 몇천억 원이 넘는 이자를 갚아야 했으니까요. 숨이 턱턱 막혔을 거예요. 2016년부터 23년까지 지출된 이자 비용만요, 무려 3조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 그 부담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되세요. 빚을 갚기 위해서 홈플러스는 알짜 점포들을 하나 둘씩 팔기 시작을 해요. 영등포점, 금천점, 수원점, 센텀 시티점, 정말 잘 나가던 점포들이 하나 둘씩 매각이 됐거든요. 지금까지 약 20개의 점포가 매각이 됐고요.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4조 원의 부채를 상환했다고 해요. 하지만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죠. 점포를 팔면 당장의 빚을 갚을 수는 있지만요, 장기적으로는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 팔았던 점포를 다시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임대료 부담까지 생기는 거죠. 이건 마치 내 집 팔고서 월세 내면서 사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당장은 목돈이 생기지만요,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나가는 거죠. 빚 갚느라 정신이 없으니까요. 미래를 위한 투자는 꿈도 못 꾸는 거죠. 경쟁사인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온라인 사업을 강화해 나갈 때요, 그리고 점포를 리뉴얼할 때요, 홈플러스는 그저 생존에 급급했던 거죠. 근데 뭐 사실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다 같이 망했죠. 한 직원의 말로는요, 자금 부족으로 에어컨도 제대로 못 고치는 상황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게다가 좋은 점포는 다 팔리고요,
남은 거는 수익성이 낮은 점포들 뿐인 거죠. 당연히 매출은 반토막 났고요. 2015년 11조에 가까웠던 매출은요, 2017년 6조 6천억 원대로 뚝 떨어졌어요. 그 이후로 6조 원대에서 정체가 되어졌고요.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실제적으로는 계속 내려간 거죠. 여기에 코로나19라는 복병까지 등장을 했어요. 사람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마트 방문을 꺼리던 시기죠. 대신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구매를 하는 상황이 생겼죠. 쿠팡이에요. 굳이 무거운 물건 들고서 올 필요 없이 그냥 클릭만 하면 새벽에 쿠팡에서 갖다 주나요? 이런 식으로 소비 패턴이 바뀌었거든요. 쿠팡 같은 이커머스 기업이요, 코로나 이후에 매출이 2.5배나 폭등을 했어요. 반면에 홈플러스 같은 대형 오프라인 마트들은요, 손님이 확 줄었죠. 근데 이때 홈플러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사실 이자 내기도 바빴던 거죠. 여기에 금리 상승까지 겹쳤어요. 코로나 이후에 금리가 급등하면서요, 홈플러스의 이자 부담은 더 커졌고요. 결국 2024년 2월에요, 신용 등급이 추가로 하락하면서요,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어요. 신용 등급이 A3 마이너스로 떨어졌거든요. 투자 부적격 등급에 가까워졌고요. 어느 금융기관에서도 더 이상은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았죠. 이렇게 홈플러스가 코너에 몰린 거예요. 홈플러스 회생 전차 신청 이후에요,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거든요. 정부와 금융당국에서는요, 대형 유통업체의 붕괴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서 안정화에 힘쓰고 있고요. 법원도 신속하게 상거래 채권을 변제하기로 했어요. 협력 업체들한테 제때 돈을 주지 않으면 물건이 끊길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홈플러스 카드로 결제한 사람들도요, 정상적으로 처리하기로 했고요. 상품권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매장은 정상 영업을 계속하고요. 직원들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니 당장은 문제가 없는 거죠. 반면에 MBK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굉장히 세요. 홈플러스의 이자와 배당으로 돈만 빼가고요, 어려워지니까 법원에다 손 내민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애초에 본인들 돈이 있으면서 본인 돈은 넣지를 않았잖아요. 특히 회생 절차 신청 직전까지요, 채권을 발행했다는 게 알려지면서요, 투자자들은 분노하게 되어졌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본인이 당장 파산할 걸 알면서요, 사람들한테 돈 끌어 다닌 거예요. 좋은 가격에 이자 쳐줄 테니까 돈 좀 꺼달라고. 그렇게 한 다음에 파산 신청을 한 거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전문가들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국민연금에서 6천억 원을 투자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우려도 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사모펀드 차익 매수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홈플러스의 위기는요, 경쟁사한테는 기회가 되고 있거든요. 이마트 주가가 38% 올랐고요. 롯데쇼핑은 30% 상승했어요. 소비자들이 홈플러스 대신 다른 마트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 동네에 홈플러스가 문 닫을까봐 걱정이 되니까 그냥 이마트를 가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홈플러스를 이용하던 고객들이 이마트나 롯데마트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소비자들 입장에선 불안한 거죠. 온라인 유통업체는 웃고 있거든요. 쿠팡이나 SSG닷컴 같은 데는 좋아하고 있죠. 경쟁 기업이 사라지면요, 사실은 고객들이 자기네 기업으로 올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홈플러스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좋게 잘 끝났으면 좋겠고요. MBK는 영 안 좋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